네, 책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 이제 4부예요. 민지가 PDF 파일을 잘 해줘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3부에서는 이제 사역 철학과 리더십과 견습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뭐 그룹 생활이라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비전, 이제 공동체의 틀이 되는 공통의 가치와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소그룹에 이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비전, 하나의 목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룹은 목표와 기대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룹이나 소그룹이나 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기도 하지만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라도 이제 그 목표가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목표와 기대가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은 가면 이 목표대로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소그룹을 가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 목표도 없고 기대도 없고 뭔가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소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목표와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핵심 가치들을 성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연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거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려줄게요. 목청 플러스의 이제 리더십이란 어떤 거냐 이렇게 제가 나눴었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지금 제가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채팅방에 올렸거든요. 리더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모았었어요. 우리의 하나의 비전 아, 공유하기 위해서 순원들과 청년들과 여러분이 제일 강조한 단어가 이제 소통, 기도, 솔선수범 그리고 뭔가 또 섬김과 봉사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해줬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너무 많이 가치를 갖다 붙여서 조금은 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지는 않아요. 이따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의 의견이 담겨 있는 아주 그래도 틈이 없는 아주 이렇게 잘 짜여진 또 완벽한 퍼펙트한 이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지영아 잘 해온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완벽하진 않지만 음, 여러 부분에서 서로가 다 음, 같이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소통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통. 근데 소통은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예배국장님도 뭐 소통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공동체가 소통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한다. 잘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뭐 눈치 네. 보는 게 소통이 아니라 또 이렇게 직접 대화하고 듣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소통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소통 잘 해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조금 빠진 부분들이 결국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또 인도자가 뭐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런 개념이 이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8가지 습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매일 노력하는, 오늘 나오는 내용도 아마 요 비슷한 내용일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비전을 이제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우리 공동체의 이제 비전, 제가 한번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공유가 좀 많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 자료 보이나요? 제가 청년부 처음 오면서 이렇게 구성했던 기획안이었어요.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5대 비전을 넣었었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 앉고 훈련 교육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공동체고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근데 이런 비전을 문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저만 한 거죠. 저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비전 공유가 안 돼서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설정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이제 소그룹 핵심 가치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내가 남을 보려면 먼저 나에게 남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을 때 그의 말을 이야기가 더 쉬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마음을 좀 여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벗고 이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의 핵심 가치들을 이제 세워가는 것들이 소그룹의 이제 핵심 가치다. 첫 번째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이 서로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세워주는 것. 만약에 예를 들어 순모임이라고 해봐요.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이 모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누군가를 이제 들어온 취급도 안 하는 뭐 분위기가 있다면 그거는 되게 좋지 않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헌신, 그들이 가진 자원을 서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섬기고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래서 소그룹에는 꼭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 태도. 뭔가 이제 폐쇄적인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리더십 그룹만 해도 좀 덜하지만 일반 순 모임에 있어서는 되게 닫힌 구조가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보통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 만약 세 가족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세 가족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교회에 뭐 그룹이 있다. 내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뭔가 이미 짜여진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진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다 생각 안 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땐 이미 오랫동안 청년부 안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를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좀 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열린 태도를 좀 가져야 하고 또 이러한 감정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다음 정직해야 돼요. 진짜 뭔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 안전, 보호되어야 하는 것, 비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뭔가 피해 나는 내용들이나 진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전 약간 나팔 분다 그러거든요. 나팔 부는 걸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지면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부분들은 되게 그게 좋은데 되게 부정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소문들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밀 유지가 안 돼.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리더십들에게만 되게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눴어요. 나의 마음의 상처와 고민과 이제 내가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내일 주일에 갔는데 일반 순원들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이러면 이제 이 공동체에 저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할 때. 예를 들어 헤어진 이야기들, 또 아니면 내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이야기들, 아니면 내가 진짜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를 토하며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아직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 예를 들어 뭐 내가 예전에 술 엄청 잘 마셨는데 이제 좀 끊어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흘러 전파되는 경우들. 사실 그거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상대의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사실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 진짜 관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이게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소문을 안 게 즐겁고 그냥 뭐 가십거리로 그냥 치부하는 건지 이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누가 공동체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일인데 관심은 없고 사랑은 없고 연락은 없는데 가십은 있는 거예요. 야, 걔 안 나온대. 왜 안 나와? 몰라. 안 나오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가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해보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도해주고 관계 형성을 하는 것들, 그것들이 좀 순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상호 점검, 그 다음 지지 격려 도움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전도와 배가는 뭐 늘상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전도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이제 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하반기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비전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그림, 당신이 되고 싶은 호소력이 강하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비전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이게 이제 비전 선언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 좀 살펴봤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그 것들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먼저 제가 다녔던 이제 사랑의 교회라는 곳은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 중이죠. 무슨 기업 비전 같네요. 네, 약간 여기는 그런 색채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오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너무 이제 약간 글로벌한 색깔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이 명확할수록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는 뭐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긴 하죠. 물론 이 교회가 완벽하진 않고 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실수도 하셨지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교회 철학이 제자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제자훈련이다. 근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와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화된 부분도 있죠. 뭔가 이렇게 다
너무 이렇게 기업화시키는 은희가 아주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다 짜여진 G's, 러브 그리고 다 끼워 맞추기식의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건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 공동체 고백이 이거였어요. 근데 전 공동체 고백이 오히려 더 그 비전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제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고. 그럼 우리는 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자가 되겠다. 빚진 자가 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치유자가 되겠다. 화해자가 되겠다. 소명자가 되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 공동체의 비전이었던 거죠. 좀 비전은 명확하고 간결할수록 좋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를 더 보면 이런 교회도 있었죠. 보이나요 혹시? X29이라고 보이죠? 예, 온누리 교회의 비전인데 온누리 교회는 비전이 사실 너무 많아서 하나로 하긴 뭐하지만 일단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거니까 이게 그 교회의 비전인 것 같아요. X29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을 이제 X라고 하잖아요. 근데 28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29장을 우리가 쓰자라는 거예요. 29장을. 그래서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나아갔죠. 그래서 뭔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전 제외하고 좀 보이나요 혹시? 네, 보여요. 예, 하나 더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죠. X29의 그 핵심이 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배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뭐 그냥 하나의 그 교회들을 그냥 우리는 참고한 것일 뿐이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럼 어떠하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 비전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 하면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있죠. 우리 공동체도 약간 제가 그거를 갖다가 끼워 맞췄는데 이제 이거를 저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럼 과연 무엇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단 모임 때는 제가 한번 나눴었지만 목사님 좀 자꾸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좀 아직은 좀 뭔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목적이 하나의 목적으로 좀 원포인트로 가자 이거죠. 좋은 것들만 다 이렇게 하면 좀 난잡해질 수 있다 보고 또 너무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예배와 또 교육 훈련과 그다음에 양육적인 부분들, 순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뭐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긴 한데 세상을 비추는 목청 플러스가 되자. 좀 그런 비전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우리가 뭐 목청 플러스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임의를 지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가치에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있는데 제가 수요일에도 나눴었지만 원래 탕 목사님은 고엘 공동체를 꿈꿨었어요. 그 구속자.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만 또 계획하셨던 고해? 고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약간 아, 고엘. 고엘. 근데 이제 의미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결국 약간 또 홍보와 마케팅적인 뭐 전도 전략에 있어서는 좀 닉네임이 현대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로 했는데,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 PLUS에 우리의 비전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목청은 목양교회 청년부고, 플러스에 그럼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 너희 공동체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에 우리의 비전을 담을 수도 있죠. P는 뭐, L은 뭐, U는 뭐, S는 뭐. 그래서 뭐 실제로 이서진 목사님 있었던 데는 있으신 데는 CH 플러스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그 공동체 이름에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CH라는 거는 우리는 목청리 목양교회 청년부지만 거기는 CH가 이제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 뭔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자는 비전이 담겨져 있고, PLUS가 제가 영어가 딸려서 P는 잘 기억이 안 나고 L은 뭐 하여튼 마지막만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비전을 담았고 우리도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작업들까지도 PLUS의 우리의 비전, 우리 공동체가 뭐냐 이거죠. 목청 플러스가 뭐냐 이거지. 그냥 뭐 예뻐서 지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플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지으신 것 같은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부족하고 좀 잘 못해서 그런 비전들을 공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또 짓는 그런 것들도 또 하면 좋죠. 또 그리고 우리 태범이 저기 누구지? 재영이가 또 그 로고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 줬잖아요. 진짜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 한 단계 더 원래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 작업을 요청은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의 좀 색깔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고, 또 우리 그 유튜브에는 서연이가 또 뭐 바꿨더라고요. 저 휴가가 있는 동안에 이쁘더라고. 직접 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그 이렇게 간사님이 써주신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기도 했는데 역시 훌륭합니다. 이쁘게 이걸 잘 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과 그런 비전들을 좀 세워나가는 것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PLUS 뭐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래서 결국 비전 선언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연초했던 리더가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냐 이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우리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뭐 사실은 목회자가 의미 있게 제시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딱 카리스마 있게 올해 우리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화하며 소통을 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방법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 전체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뭐 순장님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순장님들은 또 우리 그럼 소그룹은 어떠한 비전을 품고 1년을 보내야 하는가? 그거를 한번 사실 연초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는 뭐 X29이다. 딱 하나로 명확하잖아요. X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공동체구나. 멋있네. 이렇게. 그래서 비전 선언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라고요. 간결. 간결할수록 좋아요. 한두 문장. 길면은 하여튼 좀 이게 여러분들 요새 젊은 세대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귀에 쏙쏙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뭔가를 할 때 늘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결.
뭔가 길고 장황하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청년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4줄 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한 줄, 뭐 짧을수록 명확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뭐 X29 뭐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비전 선언문, 그리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 그래서 뭔가 누구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분명하게 쉽게 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이런 식으로 딱 하든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비전이 교회 전체 비전과 연결되는가. 저희는 지금 리더십 그룹이다 보니까 조금 반대로 하긴 했는데 교회 전체 비전에 그룹의 비전을 맞춰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하반기는 일단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니까 소그룹도 거기에 비전을 맞춰야 간다라는 거죠. 다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전을 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숫자에 집착한다든지, 사실 숫자 자체가 비전은 아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숫자 자체는 약간 허상과 우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해범이를 늘 기억하면서 함께 힘기도 했는데 북지역에 이제 많은 청년들을 좀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며 좀 대사회적 선교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러한 비전도 좀 품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결, 명확, 일관성, 설득력.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장님들은 이제 우리 소그룹이 어떤 비전이 필요해야 되나? 그다음 또 국장님들이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국이 부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고 간결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련의 주제도 중요하죠.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굉장히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거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작년 겨울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제가 와서 리액트랑 예. 리커버리랑 할렐루야. 리커버리였나? 첫 번째 겨울 수련은 리스타트였어요. 스타트. 새롭게 재시작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름 수련회가 뭐였죠? 리액션이었습니다. 리액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자. 그 다음 하반기 가을 수련회가 이제 리커버리. 예.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제 딴엔 나름대로 리시리즈로 가려고. 기억에 남잖아요. 이렇게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요. 올해 겨울 수련회도 이제 원래 여러분들과 그때 충분히 얘기했을 땐 두 가지였죠. 하나는 주요가 뭐였죠? 우리 주혁이가 팀장이었으니까 아시겠죠? 프락시스였죠. 프락시스. 예, 프락시스였죠. 뭔가 프락시스 올라오네. 뭔가 또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트루를 원래 가려고 했다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전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네이밍을 하거나 비전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짜는 것도. 저는 그래서 매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도 제목에 좀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메시지들이 좀 많이 함축되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설교 제목에 있어서도. 제목을 그냥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담는 거.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데 청년들은 좀 그게
좀 더 뭔가 이렇게 약간 네이밍이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뭔가 더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양념을 많이 치고 노력을 하죠. 최소한 수십 번 정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설교도 그랬고 예를 들어 뭐 희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희년 뭐 청년 부채에 대한 성경적 응답. 메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은 하여튼 그러한 비전들을 좀 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부분들에 좀 이렇게 비전을 할 수 있으면 선언문을 좀 갖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공유되어야 하고 함께 만드는 것. 함께가 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그냥 내 생각인 거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리더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같이 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그 리더의 내용이었고 그룹의 목표를 좀 잘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폼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거에 맞춰서 좀 하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생활에 이제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영적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그룹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만나면 영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모임 가운데에도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영어를 토익을 하려고 학원을 갔어. 근데 학원을 갔는데 뭐 잘 가르치든지 못 가르치든지 정말 이 학습 능력에 대한 아니면 지식에 대한 영어에 대한 뭔가 남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학원을 우리가 다니는 목적이잖아요. 소그룹과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이것인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만약 유원이가 오늘 왔어요. 늦게 막 피곤해 죽겠는데 왔어. 근데 뭔가 이 모임 중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네. 이러한 소그룹의 비전이 중요했구나. 우리 공동체가 목청 플러스가 그냥 목청 플러스가 아니었네. 이런 비전을 담고 있었구나. 이러한 변화들을 좀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교리적 성경 공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기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나눔 가운데도 좀 그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치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CPR이라고 혹시 아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왔죠. CPR 뭔지 알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친구들은 알 텐데 CPR이 뭐에 한국말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맞아요. 저도 뭐 그것만 아는데 심리적 CPR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설교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 하나에도 이러한 심리적 CPR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정혜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은희가 너무 힘들었어 한 주간. 그리고 태범이도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 리더십 모임에 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깊은 뜻은 없었는데 태범아 한 주간 좀 평안했니?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니? 좀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요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아무 일 아닌데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 말 한마디로도 굉장히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제 나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목양하라. 결국 목양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순장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 다음 순원들이 결국 말씀에 이제 예배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들어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을 꼭 해주셔야 돼요. 브릿지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관심을 꼭 기울여 주시고요. 예를 들어 성경 통독반이 있다. 무조건 권면해 주셔야 돼요. 야, 너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겉면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진실한 관계.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이거를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적어놨지?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 어디까지? 정말 진실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순장이었고 순원이었는데 이 순모임이 끝나면 서로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관계.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원래 그 당시 이제 순에 집중하는 건 물론 맞지만 좀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가 되게끔 이제 관계를 형성하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제자들 같은 이런 좋은 관계들을 좀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같이 울고 점검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멘토와의 관계처럼. 그다음 건전한 갈등을 권장하라. 이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피드백과 이러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역적으로 그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선교국장님하고 예배국장님하고 뭐 업무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막 서연이가 뭐 민지한테 대들고 그러진 않겠지만 뭐 이제 그러한 경우들. 지영이 손 들었네요. 여보세요? 지영아. 오디오 연결이 안 돼. 오디오 연결이 안 됐나?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사랑으로 봉사하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성취하라.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룹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룹이 하나님께, 구성원이 구성원에게 진실한 관계, 또 그룹이 세상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요 탐색과 도약의 수준에서 많이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계속 행동, 재생산, 종료되고 또 형성되고 그러니까 사실 소그룹이 되게 이렇게 많이 체인지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 즐겁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공동체가 사실 고여 있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안주해 있고 새 가족이 계속 올 수 있고 누구라도 이 공동체 가운데 와서 적응하고 열린 서로에게 정말 열려 있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순 모임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언약. 오늘 좀 워크숍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종이를 나눠주지는 못했지만 요 1번 질문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방 있잖아요. 오늘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카드에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우리 소그룹 혹은 우리 리더십 그룹 혹은 우리 목청 플러스 공동체에 기대하는 가치, 행동 방식, 비전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이 공동체에 기대하는 가치, 행동 양식,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그거 하나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약간 재미를 붙여서 원래 하면 이제 PLUS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주면 그걸 좀 방영해서 공동체의 비전으로 좀 선포하는 것도 아니면 사실 원래 공동체의 명 자체에 그러한 우리의 비전을 담는 것도 난 되게 좋다라고 봤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대학 일부이긴 했는데 일부 이름이 사랑 플러스 원이었어요. 사랑 플러스 원.
하나님의 사랑 당신에게 하나를 더합니다. 그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해서 사랑 플러스 원이었는데 우리 이제 목청 플러스인데 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 됐고요. 두 가지 그냥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비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의 질문, 이제 1번 질문이었죠. 공동체 언약을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소그룹에 기대하는 가치, 행동 양식, 비전을 이제 한번 채팅창으로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약간 묵상하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뭐 당장 기억은 안 나겠지만 뭐 우리 공동체의 뭐 이렇게 뭐 닉네임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혹시 내가 여기서 음악을 틀면 이 음악이 좀 잘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전설의 아침에서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화면 공유 누르시면 왼쪽 밑에 네. 컴퓨터 소리 공유 있어요. 그거 어. 체크하시고 공유하면 유튜브 같은 거 노래 같이 나가요. 와, 대박. 짱이네요. 제가 그럼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오. 잘 나오나요? 네. 네, 약간 재즈 노래인데 미안합니다. 좀 잔잔한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이니까 너무 죽으면 안 되고. 예, 들리죠, 민지야? 오케이. 한 15분까지만 하고 한 5분 정도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people. 공동체의 비전.
예, 들어오셔도 돼요. 예, 하셔도 됩니다. 거의 지금 모임 거의 다 끝나서. 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예,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 쳐주실 수 있는 분들은 쳐주시고, 어우, 영어가 무슨 뜻이에요? 약간 자작한 것 같은데요. 네,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아니 뭐 그거는 맞춰가면 또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가 친 거는 그냥 일단 카피한 건데 저런 게 있다. 뭐 기도, 자유, 통일, 예배인데 사실 끼워 맞추는 거가 좀 있죠. 근데 굉장히 좋네요.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OMG는 뭐? 그래요? 아, 아, 뭐 와, 뭐야, 은이 뭐야? 은희도 우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좀 뭔가 굉장한 이게 사람이 너무, 와. 단순한 인간이 아닌데 난 생각도 못했네. 이걸 약간 굉장히 창의적인데요. 네이밍이 좋네요. 민지는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이거 끼워 맞추기로 검색해봤는데, 네, 전파하다라는 뜻이 저거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하고 사랑해라, 온 땅을. 예배를 통하여 propagate가 전파하다라는 뜻인가? propagate and love the universe by service라고 되어 있네. 예배를 통하여 온 세계에 이게 아, 약간 서비스가 예배예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로 월십 많이 서비스라고도 해요. 예배로 많이 해석을 해요. 서비스. 아, 월십 서비스. 서비스하고 이제 워십을 하는데 뭐 둘 다 영어로는 예. 좋은 뜻인데 좋아요. 이건 알고도 또 가치나 비전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데 이거 일단 찍어놔야겠다. 잠시만요. 우리 서연이도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영어가 좀 딸려서 그런 건가? 온유한 좋습니다. 유한이도 한번 소그룹 비전을 좀 해봐요. 뭐 X29 딱처럼 편하게. 요즘엔 뭐 그런 시대니까 사실 그런 시대니까 좀 한번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맞춰서 같이 한번 노력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5등급이라고. 예. 오늘 딱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비전, 목적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참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주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성장하자. 훌륭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그룹이 되는 거네요.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슬로건을 딱 하고 좋아요. 유한이도 뭔가 곧 터질 것 같은데 좋네요. 주님을 통해 선한 영향력.
좋습니다.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오늘은 30분부터 회의거든요.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라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많이 나눴고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짧았지만 이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복장 갖추고 야외가 아니라 교회로 와서 해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사실 그 꾀죄죄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이해해요. 그래서 지영아 약간 자다 깬 것 같아요. 지금 자다 깨서 지금 전설의 아침 큐티도 하고 지금 이것도 한 건데 아니래요. 얼른 이제 끝내고 다시 좀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또 개인적인 약속들이나 뭐 생활들 잘 하시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리더십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귀한 나눔, 또 소그룹의 비전과 또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꿈꾸고 또 의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순원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